기출문제 안 풀고서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기출문제 꼭 봐야 돼요. 한강 얘기하자. 한강 얘기합시다. 한강 얘기합시다. 자, 우리 한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또 정비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강변은 거의 아파트가 대부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칠갑이 돼 있죠. 네네. 네, 칠갑이 돼 있고 앞에 한강공원이 있는 지역이냐 아닌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인프라가 이제 지하철이 한강 그 근접까지 올라와 있는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어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강에 다다를 정도로 여기 붙어 있는 반면에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면 역에서 먼 자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위크 포인트죠. 임차 가격 이런 것들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네. 예, 여러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정비사업 이슈를 먼저 봤을 때 이제 재건축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한강변의 재건축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현실적인 얘기에서 저는 망상만 얘기해요. 망상 그만 얘기해요. 또 용적률 1200% 막 이런 거. 네? 헬기 뭐 일단 다니고. 재건축 어떻게 보냐고요? 네. 재건축은 한강변 재건축은 사실 그 영구적인 테마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한강변 개발에 대해서 선입견을 조장한 가장 1등 장본인이 한강변 주요 대장 지역들의 재건축이에요. 마치 한강변 개발을 개인 사유재산 이렇게, 네.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상승가에 돌려주고 개인들에게 어떤 그 소수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원인이 그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는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을 일찍 잘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불면증을 활용해 봅시다. 밤에 서쪽 편에 이제 여의도부터 해서 점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의 이 지역별로 그 시세를 좀 적고 대표 단지 한 2개씩만 적어서 지역별로 대지 지분 면적 좀 적고 해서 지분당 단가를 이 10월 중에 좀 마스터를 해놨으면 좋겠다. 땅 평당 네. 가격. 이 지역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2개 단지 뭐 3구랑 10억을 정했고 뭐 압구정에서 2개 단지 반포에서 한 2개 단지 그 이촌동에서 한 2개 또 잠실에서 한 2개 장미랑 뭐 5단지 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엑셀로 좀 적어놓고 그때마다 요 시세의 변화를 꾸준히 체크해 나가시는 거. 엑셀로 기록. 이거 정말 이거 유튜브 안 봐도 돼. 물론 이제 근데 이게 있어요. 나는 한강변 살 돈도 없으면 내가 공부를 왜 해? 하세요. 네. 여러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압구정동과 저기 우리 어디에요? 저 지방 땅끝마을까지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은 아주 좋은 팁이 될 것이고 재건축은 과감하게 못 풀더라도 다 풀 겁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 압구정 살면 사람들에게 혜택 주고 싶어서 압구정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결국엔 뭐냐 한강변의 미션이 있어요. 그 우리 국가 차원의 문제예요. 한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있어서 재건축은 정말 그 중에 극히 일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한강변 변화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한강변 재건축이 한강 개발에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강 개발의 그럼 주축은 뭐냐? 재건축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망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한강변에 이 시간 나실 때 이것도 좀 체크해서 10월 중에 공부 각자 해야 돼 이게. 한강변의 시민공원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 한강변인데 시민공원이 없는 한강변도 파악해 주세요.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요거 10월 중에 공부 끝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거기에 모든 문화가 모든 응집시설들이 다 거기에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어르신들 아침에 가서 나무에 등 치는 이런 한강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박수 앞뒤로 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하게 변할 거예요. 한강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땅이 필요해요. 땅이 없이 지금 매립해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한강변은. 근데 또 아주 더 큰 망상은 한강변은 전국적으로 시민공원 위주의 어떤 문화시설과 기반시설이 모든 게 다 들었을 것이고 그게 다 포화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제 시민공원이 없는 한강변도 매립해서 다 띠를 이어버릴 거예요. 이것은 정말 100년 바라보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없죠. 그때는. 우리 있을 수도 있어. 왜요? 로봇으로? 평균 수명이 40대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 40대들이. 네.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우리 천 있잖아요. 천이 한강으로 모이는 자리들은 실제로 매립을 어느 정도 하면서 공원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우리 40대, 30대 여성분들, 50대 여성분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에서 생뚱맞은 구글에서 왜 노화 방지 연구 사업에 연 20조를 왜 쓰고 있죠? 지금 수십 조씩 쓰는 기업들이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100세 시대 갖고 놀라는 시대가 이제 끝나. 우리 죽기 전에 벌어져. 안 늙고 오래 살아. 팽팽하게. 네,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맞아요.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인 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그거예요. 이제 한강변에 저도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지만 공원이 있는 쪽의 재건축 단지와 아닌 쪽의 재건축 단지는 희비가 아주 가격이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가 나중에 이제 집합이 되는 장소임에 틀린 없는데 지금 현재도 가치가 굉장히 높죠. 일단은 당장 그 집 앞에서 걸을 수 있는 곳이 그런 분위기 무드가 조성돼 있는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파트 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그 굳이 한강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길, 어디 숲길 이런 데 가까이 있는 단지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생활과도 굉장히 그 아파트 가격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로 바뀌니까 뭐 레저의 그 많은 사업들이 육성이 됐듯이 그 주 5일로 그 줄어들면서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뭐 가치, 뭐 욜로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집 앞에 내가 모든 걸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심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들이 특화되어 있는 단지들이 계속 인기를 몰아가고 있고 불과 우리가 한 15년 전 정도만 해도 역세권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시끄럽다, 대로변, 싫다 뭐 이랬던 게 다수였다면 지금은 그 15년 만에 완전 바뀌어서 이 여가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여가 피면 안 되고 여가 피면 프리미엄 붙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아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산 앞에 있는 단지 좋아하고 그리고 좀 동떨어진 단지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 문화가 완전 바뀌고 아파트의 그 시대가 원하는 아파트, 시대가 원하는 집이 아예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변에 들어섰던 아파트들 가만히 보면요. 그 한강변 쪽에 압구정이 약간 예를 든다면은 압구정 입주했을 때 그 한강변 쪽은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차 다니고 시끄럽다고 안쪽이 조용하고 좋다고 해서 맞아. 그 초대형들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구현되든 신현되든 웃기죠. 맞아. 그리고 지금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 한강 그 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니까. 뷰 이런 거 안 중요했다니까. 그래서 남양을 더 좋아했어요. 한강뷰보다 네, 남양을 좋아했어요. 그게 상식이었던 시대였고요. 주방에서 한강이 보여. 네.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우리 마음도 바뀌고 시설도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단지는 계속 옮겨갈 수 있다나. 근데 중요한 건 그 입지에 대한 가격은 땅에 대한 가격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봐요. 그 땅 얘기에서 드린다면은 한강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한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있어서 대부분 서울 구간을 많이 떠올리세요.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선입견이죠. 한강은 서울만 한강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라는 건 서울이 메인이니까 서울 경기에 들어온 한강변만 기회냐?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권 잘 살피세요. 그게 도시라는 게 연계가 돼야 되고 그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 맞아져야 되는데 한강변 안쪽에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의 땅 한 평에 평당 3억 5천 4억 가는 단지도 있으니 대지 지분 면적 기준으로 그런 것과 예를 들면 서울 경계 좀 벗어나니까 한 평당 뭐 한 110, 120 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지만은 한 평에 수억 원 땅과 같은 한강변인데 일단 라인에 걸쳐 있는데 한 평에 뭐 한 100만 원대 이렇게 땅이 있다면은 이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한강은 다 번져 나가는 것이에요. 다 번져 나가는 것이고 뭐 이 정치인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4대강과 대운하 얘기 꺼냈던 우리 이제 MB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환경 훼손이 굉장히 심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만 제가 그분을 전 쉴드 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딱 하나만 본다면은 이 물길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좋은 생각이었어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온전히 준비 없이 밀어붙인 정책이어서 이렇게 녹조를 유발하고 문제점이 되게 극심해진 거죠, 지금. 하지만 그 취지는 사실상 앞서가는 생각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가 그 취지에 걸만 유사한 미래 정책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한강변이 지금 좋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가 예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재건축으로 그 집중해서 보자면 일단은 한강변 단지들 보면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역도 있잖아요. 뭐 이촌동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단지도 몇 개 꽤 돼요. 꽤 돼서 2000년 초반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용적률이 다 이제 거의 이제 맥시멈인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그거죠. 한강과 가까이 있는데 용적률이 그렇게 뽑히지 않고 지금 애매한 단지들이 있어요. 애매한 단지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 있지 않은 데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서울에서도 주요 한강 그 인근지라고 불리지 않는 지역들, 특히 저는 이제 강서라인 이게 그 공원이 너무 부지가 넓어서 한강과 거의 붙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 일대를 보자면 이제 웬만한 단지들은 한강뷰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망원동 일대 그리고 합정동 일대밖에 없고요. 그 나머지 지역들 나머지 지역들이 다 빌라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세훈 르네상스 때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다 나눴던 지역들이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봤을 때는 사실 재건축을 염두하면서 볼 수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모여있는 데는 강남단지고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를 때 지어졌던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강북보다는 강남 쪽, 강서를 포함한 강남 쪽이 더 많다라는 것 아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위쪽 라인에서는 그 시대에 맞게 지어진 데가 옛날에는 사실 이 광진구의 그 광장동 뭐 구이동 일대가 고급 지역이었잖아요. 워커힐 있고 그래서 지금 워커힐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거고 극동 아파트 재건축 진행할 거고 그 앞에 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다 리모델링 진행할 거고 이런 자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 지금 서울시가 마스터 플랜 이거 뭐 예를 들면 한강변에 대한 마스터 종합적인 총괄 계획을 발표 안 했습니다 아직. 뭐 드문드문 뭐 예를 들면 발표 내용 중에 2040 도시계획 얘기하면서 한강변에 뭐 35층 규제를 없애겠다. 요 정도 발표했고 여의도 뭐 일부에 대해서 얘기는 한 건 있어요. 근데 한강변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발표 안 했어요. 자, 첫째. 이거 내년도 중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니까 서울 구간에 국한된 얘기를 이제 꺼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는 사실 예측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 전 서울시장 시절,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9년도 메인은 2009년도인데 한강 르네상스를 오 시장이 1차부터 여러 차례 발표했어요. 그중에서 전략정비, 유도정비 얘기 나온 게 2009년 1월 19일이야. 2009년도 1월 19일에 오 시장 과거 서울시장 시절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지금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문제 안 풀고서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기출문제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골격이 약간 틀어지겠습니다만은 기본 베이스는 거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도 그 땅이 노른자들이야. 아직도 개발하기 좋고요. 지금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재건축은 사실 금액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을 염두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한강변을 아직은 선점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강을 위아래로 해서 서울을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파트가 없는 속칭이 빌라촌이 있는 자리들은 딱 한 세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망원정 그리고 자양동 일대 그리고 예, 양평 당산 이 일대 세 군데 말고는 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잘하신 게 2009년도 계획을 보시면은 지금 얘기한 그 자리들이 그 개발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 발표가 13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다 개발하려고 했던.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고 나서 없앴는데 그러면 이제 또 관심 가져야 될 게 이번에 서울시 오 시장이 다시 서울시의 어떤 한강변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면 지금 얘기한 아직 그 개발 확정 지역, 개발 미확정 지역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마스터 플랜이 없다 한들 종국적으로는 한강변은 빈틈없이 개발 연계를 일구어내는 취지대로 갈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한강변과 용산공원이 결국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 저장소예요. 미래 가치는 거기서 뽑아내야 돼요. 코엑스, 뭐 신도림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요. 한강변하고 용산공원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누구를 초대하고 얼마에 팔아먹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미래 먹거리가 이 두 가지 거의 운명의 자주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얘기 다 나왔네요. 이제 재건축 염두하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들 뭐 강서구 좀 강서구랑 끝이네요. 어떻게 보면 강서구 일대랑 저 끝에 있는 광장 뭐 광진구 일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중에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이었던 자리들이 생각보다는 싸요. 네, 생각보다는 싸니까 그런 자리들도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여기 저희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좀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아까 뭐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보시는 아주 기초적인 노력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서울시민이라고 얘기하시고 누르시면은 다 알려줍니다. 뭐 누르라고 다 알려줍니다. 시민 아니어도 다 알려줍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투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좀 한 것 같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힘내시고 많이 처지는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를 때도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꾸준하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도 성공하려면 꾸준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를 먹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지금 공부하고 꾸준히 자본을 활용하고 있는가. 투자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돈 따먹는 거라고 연관해서 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자본을 생명체라고 느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아유 도박처럼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꾸준하게 10년 가는 것보다 꾸준하게 10년 가는 게 짧게 수익 크게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똑같은 10억을 벌더라도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돈은 똑같은 10억일지 몰라도 꾸준하게 자본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성장시키는 분이 더 경험이 많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확률이 높은 거고 한 번에 10억을 버신 분은 다음에 10억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려서 기회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